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에서 부진한 경기 지표가 나오며 경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 시간대가 발표한 소비자 심리 지수는 64.7로 예상치인 67.8을 하회했는데 이는 1월의 수치 대비 7포인트나 떨어진 수치입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1%포인트 급증한 4.3%로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5%로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S&P 글로벌이 집계한 2월 미국의 서비스업 PMI도 49.7로 2023년 1월 이후 25개월 만에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서비스 기업들은 영업활동 위축과 신규 주문 증가세 약화의 배경으로 트럼프 정부의 재정 축소와 관세 정책이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전망에 미치는 악영향을 꼬집었습니다. 미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에 더해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채권과 달러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 연구팀은 해당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확인된 것일 뿐 인간 사회에 출현할 위험이 과장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지만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화이자 등 백신 개발 업체들의 주가는 이날 증시 전반의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표 감축의 일환으로 연방정부 직원의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직원은 총 242만 명으로 전체 비농업 고용의 1.5%이며 해고가 진행됨에 따라 2월 들어 워싱턴 DC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절대 숫자는 아직까지 미미하지만 신규 채용도 제한하고 있어 미국 고용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연방 공무원들은 평균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라크가 하루 18.5만 배럴의 크루드 다치고 원유 수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라크에 크루드 지역 원유 수출을 재개하라고 압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14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트럼프 1기 정부 시절 이란의 일일 수출량인 10만 배럴로 돌아가게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한 만큼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로로 만드는 최대 압박 정책의 일환이란 분석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란의 하루 수출량은 150에서 160만 배럴 수준이며 10만 배럴로 줄이게 되면 수출량은 10분의 1에도 못 미치게 됩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은 완고한 인플레이션, 또 소매 판매 지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조정을 거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또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인 PC 지표가 발표되는데 이러한 지표들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다면 미국 시장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외 선물의 경우에는 양방향 베팅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전략 꼼꼼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의 1타 강사 성견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주말간 잘 보내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자, 2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3월부터는 우리 또 서머타임 해제가 되면서 또 시간이 또 달라지게 되겠죠. 지금 2월 말입니다. 마지막 주에는 항상 PC 발표도 있고요. 뭔가 터질 듯 하면서 터지지 않는 그런 주. 굉장히 좀
여러분들께서 위험한 주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하시는데도 여러분들 항상 원칙 지켜서 조심조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가지고 왔습니다. 내일 또 매주 화요일 날 제가 공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기술적 분석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내일 오전에도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 둘 다 잘 해주시는 해외 선물계 1타 강사 성견 마스터님이신데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지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방송 중에 바로 수익 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입 자리도 살펴주시니까 수익 나실 준비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방송 중간에 하단에 나가는 것처럼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경제 지표 없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단기 과대 낙폭에 따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현재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0시 이후에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경에는 21,805포인트 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0.46% 정도 상승한 21,77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미시간대가 발표한 수치들에 따르면 완고한 인플레이션과 또 경기 약화에 대한 조짐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스태그플레이션, 이전에 우리가 좀 우려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기도 한데 예측대로 진짜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좀 챙겨봐야겠죠. 네. 자, 스태그플레이션은요, 여러분 제가 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잠깐만 볼까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지금 현재 미국의 중앙은행이 가장 경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요. 어떠한 정책도 일단은 통하지가 않아요. 어떠한 정책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는 가정은 뭡니까? 고금리 상황, 그렇죠? 고금리에 지금 고물가입니다. 고금리의 고물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고금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내려야 되죠. 금리를 내려야 고금리가 잡히는 거고, 그렇죠? 물가는 뭡니까? 물가는 금리를 올려야 되죠. 금리를 올려야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금리를 내리려면 그러니까 고금리에서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또 올라가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 자, 물가를 내리려고 금리를 올리면 여기에서 더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이거죠. 현재 상황. 아직 인플레이션 우리가 전쟁에서 미국은 인플레이션 전쟁에서 아직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물가예요. 그리고 지금 아직도 고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고금리에서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하는 정책들과 고물가에서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 하는 정책들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그렇죠. 금리를 내려야 되고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기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에 돈을 풀어야 돼요.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됩니다.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되죠. 자, 유동성 공급이 뭡니까? 시장에 돈을 푸는 거다. 시장에 돈을 푸니까 이건 결론적으로 뭐예요? 물가가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다시 오르게 되는 현상.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자, 금리를 또 올리면 지금 고금리예요. 고금리에 금리를 또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의 생산 활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죠. 기업의 생산 활동. 예. 왜냐하면 다달이 내야 되는 이자가 비싸지니까. 기업이 은행에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가 올라요. 그럼 다달이 내야 되는 이자가 더 많아지니까 기업의 생산 활동이 어떻게 돼요?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동성은 공급할 수도 없고 지금 경기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뭡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어떠한 것도 어떠한 정책도 어떤 정책도 쓸 수가 없고 어떤 정책도 통하지가 않는 바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뭐냐면 어떻게 시간으로 때워야 됩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건 완전히 그냥 이론적인 거고요. 지금 실제적인 거는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만약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으로 땜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원래. 자, 그러면 그때 고통. 물론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미국이 살아야 우리나라도 삽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요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제가 2년 전부터 고물가와 고금리와 뭐예요? 고물가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날 거다. 고착화. 이대로 수년 갈 거다. 수년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경기 하락과 침체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 오랜만에 한번 해볼게요.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래요. 경기 사이클이죠.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입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조금 장을 러프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 분석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한 번씩 들으셔야 매크로 시장도 일단은 분석이 되시는 겁니다. 거시적으로. 자, 2번 뭡니까? 2번. 1번에서 금리 인상에 뭐예요? 2번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다. 네? 부작용. 경기가 어느 정도 조금 하강을 하고 경기 과열이잖아요. 여기는 경기 과열. 경기 하강. 경기가 어느 정도 일단은 좀 하강을 해야 뭐가 잡혀요? 물가가 잡히면서 물가가 낮아지면서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리커버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경기가 어느 정도 하강을 해야 돼요. 근데 경기가 지금 하강을 하지 않고 계속 뜨거운 상태다라고 하면 지금 뭐예요? 고금리와 고물가의 고착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가 고물가예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가 뭡니까?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가 낮아지고 2번은 뭐예요? 인플레가 잡히면서 인플레가 잡혔어요. 일단 인플레가 잡히면서 금리는 인상되는 요 상황이 2번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인플레 잡혔어요? 2.0%로? 안 잡혔어요. 인플레 안 잡히고 뭡니까? 고금리 상황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고금리 상황 계속되고 인플레는 잡히지 않은 고물가 상황이 고착화되는 이런 현상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금리가 지속되면 다달이 내야 되는 이자가 더 많아지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됩니다. 오케이? 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면 기업은 뭡니까? 신규 투자 안 하죠. 기존에 들어갔던 투자 안 뺍니다. 뭐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만기가 다 돼서 B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에 그 돈을 투자금을 어떻게 합니까? 더 연장해주지 않고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금. 우리 투자금 달라. 기존에 했던 프로젝트 다 어그러납니다. 그리고 뭡니까? 신규 채용 안 하죠. 이거 여러분 우리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녀야 되는 우리 청년들 신규 채용 지금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기업의 생산 활동이 완전히 위축이 돼 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노동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규 채용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인센티브 못 받습니다. 주머니가 가벼워지죠. 주머니가 가벼워지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예요? 고물가에 고착하죠. 자, 물가라는 건 뭡니까? 물가. 물건의 가격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수록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 100만 원을 받는데 내가 꼭 필요한 생필품이 30만 원이에요. 자, 생필품을 10개 살 수 있다고 칩니다. 근데 내가 월급은 100만 원 똑같이 받는데 생필품,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야 되는 한 달 동안 사야 되는 생필품이 10개는 똑같은데 물건의 값이 4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70만 원의 가처분 소득이 생기지만 여기에선 뭡니까? 60만 원의 가처분 소득만 생기는 겁니다. 나는 똑같이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은 상품을 사는데 똑같은 상품에 똑같은 질의 똑같은 개수의 상품을 사는데 이때는 70만 원의 가처분 소득이 나타나는 거고 이때는 60만 원의 가처분 소득밖에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럼 나는 뭡니까? 10만 원만큼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래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 0.1% 하락하는 거요? 0.5% 하락하는 거요? 여러분들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자, 기업을 전제로 한번 보시면 돼요. 0.1% 금리가 올라가고 0.5% 금리가 올라간다. 기업들은 수백억, 수천억 대출을 받기 때문에 0.1%에 굉장히 민감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물가. 그래서 뭐예요?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계속 가벼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야 됐느냐? 이게 2022년 제가 이제 강연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구 강연회 때 제가 대구 강연회 때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문적으로 갈게요. 근데 좀 들으셔도 돼요. 우리가 이제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필립스 곡선, 경제학에서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 물가고요. 여기가 이제 실업률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관계는 음의 관계를 가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플레가 높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인플레가 높다라는 거는 물가가 높다라는 거는 경기가 물가가 높아요. 물가가 높다라는 거는 일단 이론적으로 경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좋으니까 돈이 계속 도니까 유동성이 확대가 돼서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물가가 오른다라는 건 뭡니까? 경기가 좋다라는 거고 경기가 좋다라는 건 뭐예요? 실업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반대로 물가가 낮아지는 건 뭐예요? 시장에 돈이 별로 안 돈다라는 거니까 경기가 별로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건 뭡니까? 실업률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지는 거. 자, 이거 단기입니다. 단기로 올게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물가와 실업률은요. 반비례, 음의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경제학적 이론이지만 강연회 때 2022년 대구에서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쉽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게 똑같아요. 여기다 잠깐 할까요? 네. 경기 사이클을 여기에다 갖다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플레이션이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침체가 오는 겁니다. 경기 하강이라고 할게요. 자, 이 곡선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경기 하강이 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물가가 낮아지면서 실업률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죠. 실업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다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이 2번 사이클은 뭐예요? 경기 하강, 경기 침체라고 제가 수백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낮아지면서 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실업률은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겁니다. 앵커님도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 네. 처음 보시죠? 여기 제가 요즘에는 이거 거의 안 했는데 이거 네.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물가와 실업률. 실업률은 뭐예요? 경기라고 보면 그래서 뭡니까? 물가와 실업률 경기는요. 반비례와 비례를 띠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적느냐? 해결책이라고 제가 자, 저는 나름대로 정통파기 때문에 2022년 대구 강연에서부터 제가 해결책이라고 강구를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앞으로 패드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전략을 써야 된다. 안 그러면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스태그플레이션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뭐냐? 자, 이게 통상의 필립스 곡선입니다. 이게 물가, 실업률. 이게 통상의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면 요게 요 기울기가요. 패드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1번이 통상의 곡선, 2번이 뭐예요? 재주장. 여러분들 이게 이론적인 건데 재밌습니다. 그냥 천천히 들어보세요.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패드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 기울기가 크죠? 2번이 기울기가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가를 빠른 속도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지금 급하니까 실업률이 굉장히 빨리 올라야 된다. 자, 다시 물가. 우리 이제 2022년에 그 금리 인상 했을 때,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갈 때 물가 잡는 게 이제 1번 포인트였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2022년에 봤던 건 뭐냐면 이거는 물가를 빨리 잡아야 된다. 왜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42년 만에 왔거든요. 거의 미국에서 1970년대 이후, 70년대 말 그리고 80년대 초 이후로 42년 정도 만에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그래서 뭡니까? 대응이 늦었어요. 이게 진짜 인플레이션인지 아닌지 몰랐던 거예요, 패드도.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각국의 중앙은행은요. 선제적인 액션을 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왜냐?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은행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못합니다. 각종 데이터를 수개월간 분석을 해서 이때 후행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선제적으로는 절대 못해요, 여러분. 후행적으로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뭡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패드에서 눈치를 챘을 때는 이미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미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단기적으로 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가 돼버리면 고물가와 고금리 고착화가 돼버리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제가 무려 3년 전부터 이 자리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강연에서도 요거 그려가면서 뭡니까? 해결책은 이거 하나다. 뭐예요? 물가를 굉장히 빨리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굉장히 빨리 높아져야 된다. 라는 거를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
가정적인 해결책. 물가를 빨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실업률을 급격하게 올려야 되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뭐냐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였습니까?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야 된다. 당연히 시장에 충격이 가겠죠. 당연히 시장에 충격이 갑니다.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그런데 이 급격하게 올려서 받는 시장의 충격보다 후에 나중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라는 충격이 정말 상상 초월할 수 없을 만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차라리 지금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 받는 충격으로 물가를 빨리 떨어뜨리고 실업률을 빨리 올리면 회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회복이 가능해요, 여러분. 예. 충격은 많이 받을지언정 사이클에 의해서 회복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독점으로 제가 사실은 강연에서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예요? 통상의 사이클에 통상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 정도면 페드는 이거를 해야 된다.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 물가를 급격하게 내리고 실업률을 급격하게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죠. 페드가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했습니다. 했는데 물가는 쭉쭉 내려가 줬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조금 원인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노동 환경이 변화했다. 노동 환경이 변화한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도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코로나 사태 일어났을 때 트럼프가 멕시코에 담벼락을 쌓았죠. 펜스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굉장히 많은 비율의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 리걸이든지 일리걸이든지 상관없이 다 내쫓았죠. 노동 환경에 변화를 줬어요. 트럼프가.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학습 효과. 자,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실업률이 안 높아지니까 지금 문제예요. 문제는 실업률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제 강의나 제 방송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문제는 실업률이에요. 딴 거 없어요. 실업률 높아지면 돼요. 제가 정말 단적으로 극명하게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런 상황이요? 지금 기사 많이 나오는 거요? 실업률 높아지면 돼요. 실업률 높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나요. 고통은 조금 있을지언정. 자, 학습 효과는 뭐냐? 우리 이제 그 코로나 때 해고를 했단 말이에요. 기업이 어려워서 혹은 가게가 어려워서 해고를 했는데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이분들이 이 해고된 사람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죠. 왜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해고된 사람들 중에는 50대, 60대가 많았는데 그분들이 이미 미국의 15년 인플레이션으로 자산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요. 그래서 내가 해고를 당했는데 1, 2년 있다가 굳이 가서 다시 힘들게 10시간씩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이유가 없다고요. 왜? 집값이 많이 올랐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금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영모기지론이죠. 영모기지론. 그래서 내 집을 담보로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제가 받는 거예요, 연금을. 내가 굳이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노동 환경이 지금 변한 겁니다. 변해서 지금 실업률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걸. 아직도 4% 초반대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4.0%면 뭡니까? 완전 고용이에요. 이거 제가 몇 프로까지 올라야 된다고요? 최소 8%. 최소 7에서 8%까지는 올라야 시장이 시그널을 줘서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커버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보실 거는 자명해요. 해결책. 자, 이제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위기예요. 저는 항상 미국의 경제 위기, 경제 하락, 경기 침체를 주장해왔던 사람으로서 지금 뭡니까? 고금리, 고물가. 이게 이제 고착화되면서 이게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그럼 여기를 끊어야 되겠죠. 뭐를 끊어야 돼요?
고금리 고물가를 끊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를 건드려야 되느냐? 저는 이거를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가. 어떻게 해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어떻게 됩니까? 인상해야 되죠. 저는 여기에서 금리 인상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 충격을 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려워질 겁니다. 고금리에서 고고금리가 될 겁니다. 대신 뭘 얻을 거예요? 물가는 잡힐 겁니다. 시간 걸립니다. 제가 보기엔 1년 이상 걸려요, 지금. 물가 잡힙니다. 물가 잡히면서 뭐예요? 고고금리가 됐어요. 그러면 기업의 생산활동이 어려워져서 기업이 어려워지고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겠죠. 자, 요거 필요합니다. 요거 하면 이거 경제는 리커버리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막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트럼프. 트럼프가 파월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금리 낮춰달라. 예, 금리 낮춰달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막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요거 설명하고 개장 조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일단 요거를 막고 있다. 그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암울해요, 암울합니다. 자, 암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됩니까? 선물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몇 가지 특정 종목 빼고는 지금 제가 봐서는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돈을 버시는 건 제가 어디라고 했어요?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이 2025년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2025년 제가 상반기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올 수 있다라고 제가 수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정말 기회가 오실 겁니다. 지금 그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도 제가 매주 화요일 날 공개 방송 하지 않습니까? 요 설명 일단은 드리면서 매매 어떻게 하는지 조금 보여드릴 테니까 내일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 매크로 분석도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마스터님의 강의에 쏙 빠져있는 동안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미국 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잠시 후에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일단은 미니다우 조금 볼 거고요.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68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668 있거든요. 668 내려오면 매도 MIT로 미니다우 668 매도 MIT 일단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일단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를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골드는 57.7인데 조금 많이 내려갔네요. 골드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스탑을 하시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수평선 하나 좀 그어드릴까요? 668 정도, 668 정도 매도 MIT를 일단은 들어가시고 익절 30개, 손절 30개 정도 일단은 걸고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굉장히 위아래로 좀 많이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를 지금 좀 하시고요. 골드도 조금 이 자리는 좋아 보이는데 일단은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 일단 한번 조금 보시는 것도 괜찮다. 자,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볼게요.
저가가 667입니다. 오케이, 667. 자, 668에 일단은 매도, 668에 매도 MIT 일단은 들어갔다고 치고 668이니까 638이죠? 638. 요 정도. 좀 찍어 보겠습니다. 638 요 정도. 일단은 청산 라인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골드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한 57.7에 일단은 매도 자리 괜찮은데요.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볼게요. 20틱 이상 내려왔네요. 일단은 골드는 패스하겠습니다. 골드는 일단은 패스하는 걸로 하고 지울까요? 네, 골드는 일단 패스하는 걸로 하고 자, 미니다우, 이 미니다우만 668 라인 일단은 매도 전략 일단은 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668에서 이게 638입니다. 이 라인 638까지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저 라인이 647이죠, 그죠? 전저 라인 600, 오케이, 좋습니다. 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라이브로 제가 보여드렸죠? 자, 668에 매도 찍어서 현재 637까지 1차 청산 라인은 제가 638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라인 일단은 뚫었고요. 일단은 수익 나는 걸로 축하드립니다. 30틱이면 그래도 요즘에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 한 틱에 7,000원 이상 가기 때문에 지금 순식간에 20만 원 이상 일단은 수익이 나신 겁니다. 자, 요거 자리 어떻게 집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뭐 제 방송 들어오시면 화요일 날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제가 기법 영상 당연히 제가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 일단 해 드리는데 제 이평선 매매 기법이 있죠? 이평선 좀 잘 쓸게요. 이평선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5일선 기법하고 21선 기법 일단 이렇게 있는데 자, 자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종가상 5일선 밑에 거의 지금 형성 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요 시간대 하셔야 돼요. 주요 시간대. 일단은 23시, 저는 이제 30분을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리는데 23시 정도 뭐 주요 시간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죠. 여기를 본다라고 하면 여기 왼쪽은 안 보셔도 돼요. 오른쪽만 보시면 됩니다. 항상 주요 시간 오른쪽만 보시면 됩니다. 23시 기준으로. 자, 그러면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그죠?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그리고 21선 기법은 뭡니까? 21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 여기. 그 다음에 자, 1, 2, 3. 30분 만에 지금 3개의 자리가 나와서 다 수익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도 5일선 기법 하나 나왔죠?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간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이 자리인데 여기도 뭐예요? 5일선 기법입니다. 5일선을 터치하는 음봉의 매도 종가예요. 여기. 그래서 바로 뭡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MIT 예약 매매로 668에 매도 사인 제가 불러드렸고 일단은 30틱 이상 수익이 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한 70틱 정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일단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예, 물론 이제 눌림 컷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추세가 반대로 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뭐 반대로 추세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눌림 컷이 나올 수도 있지만 타이밍 일단은 잘 잡아서 저한테 훈련만 받으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골드는 제가 사실은 여기를 보고 있었는데 골드 좀 찍겠습니다. 골드는 제가 여기를 봤거든요. 57.7. 제가 이제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이었었죠. 방금 전에. 자, 요 자리는요. 어떻게 나온 자리일까요? 요 자리는. 자, 제 기법은 딱 4가지밖에 없어요. 4가지만 여러분들 계속 돌리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 그 다음에 수렴과 발산. 내일 여러분들 화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 보실 성견 차트 진입, 로직
요 네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예요, 이거는? 자, 수렴과 발산입니다. 이 데드 크로스 나왔죠? 데드 크로스 나왔습니다. 자, 데드 크로스 나온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 종가 진입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뭡니까? 수렴과 발산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의 종가 진입. 이게 뭐예요? 57.7이고 지금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볼까요? 네, 보이시죠? 57.7에서 지금 77틱, 거의 80틱 가까이 내려간 겁니다. 보이세요?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57.7이고요. 여기가 49.0이니까 49.0 빼면은 몇 틱입니까? 87틱 내려갔습니다. 87틱. 87틱. 하나로 14,000원. 100, 84, 32, 110. 그죠? 110. 약 130만 원. 10분 만에. 보이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제 화요일 날 오시면 내일 오전에 오시면 제가 이제 기법 영상 이거는 제가 요거를 이제 링크를 걸어 드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매일 오전에 지하철 타고 다니시고 버스 타고 다니시고 자가로 운전하시잖아요. 그때 그냥 들으시면 돼요. 내가 공부는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공부해야지 앉아서 50분, 1시간씩 집중하면서 하는 공부가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공부가 절대 아닙니다. 딱 집중하는 시간 딱 1시간 딱 가지시고 그 다음은 뭡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걸어 다닐 때, 지하철 타고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닐 때, 자가 운전할 때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물론 이제 안 좋은 건 아닙니다만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또 없잖아요. 수험생이 아니시니까. 항상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 올려드리는 기법 영상 계속 무한반복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도 일단은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일선 기법, 21선 기법, 수렴과 발산 기법.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내일 공개 방송 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성견 차트 신호. 요게 이제 핵심이고. 여기서도 뭡니까? 수렴과 발산. 데드 크로스 나오는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 종가 진입. 자,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우리 골든 크로스도 나오겠죠? 골든 크로스 여기서 나왔죠?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골든 크로스. 자,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그 봉 혹은 그 다음 봉의 종가 진입. 이건 매수입니다. 쭉.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쭉 수익. 여기에서 여기까지 쭉 수익. 이해 되시죠? 70틱, 87틱을 갔습니다. 지금 87틱. 예, 청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매수와 매도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자리 같은 경우에는 미니다우 30틱 이상 수익 난 거, 그리고 골드 어떻게 제가 타점을 잡았는지, 타점은 잡았는데 이게 지금 밑으로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패스는 했는데 여러분들 혼매하실 때 제 기법대로 원칙대로 이렇게 일단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다른 것들은 지금 볼 자리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나스닥하고 5일 정도 해서 기술적 분석 한번 좀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니다우로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오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님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09% 정도 상승은 70.46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횡보하는 장세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까요? 네, 횡보할 때는 매매를 안 하시면 됩니다. 자, 보면 네. 자, 그죠? 이거 이제 3분봉 차트인데 잠깐 볼게요. 3분봉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차트는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차트는 항상 뭐로 돼 있다고요? 수렴과 발산으로 일단은 이루어져 있다. 크게 보면. 그래서 수렴은 뭡니까? 에너지, 힘을 응축하는 그런 거. 발산은 뭐예요? 응축한 힘을 이제 뻗는 거죠. 뻗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들어가야 된다?
항상 수렴의 끝자락 혹은 뭡니까? 발산의 시작점. 여기에서 들어가야 여러분들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자, 항상 가격은 수렴을 합니다. 어떤 채널 안에서 항상 수렴을 하고요. 여기에서 뭡니까? 발산을 해서 위쪽으로 쭉 뻗거나 여기에서 뭐예요? 매도 쪽으로 쭉 뻗거나 이게 뭐예요? 수렴. 여기가 발산의 구간.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매매를 해서 진입을 해야 된다? 수렴의 끝자락. 그죠? 수렴의 끝자락. 수렴의 끝자락 혹은 뭐예요? 발산의 시작점. 수렴의 끝자락 혹은 뭡니까? 발산의 시작점을 잡아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트는 항상 수렴과 발산의 연속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뭡니까? 발산했죠. 매도 쪽으로 발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뭐예요? 수렴했습니다. 이게 무조건 수렴을 끝까지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든지 아래든지 또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팁을 하나 좀 드리면 우리가 수렴의 끝자락 그리고 발산의 시작 수렴의 끝자락은 사실은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전문가 생활을 10수년 했어도 수렴의 끝자락은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발산의 시발점은 그나마 조금 나아요. 그렇죠? 여기를 이제 쭉 봤을 때 이런 박스장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박스의 상단과 이 박스의 하단을 뚫고 자 다시 이제 그냥 박스로 볼게요. 이게 하나의 박스장이라고 하면 이 박스를 뚫고 지지하는데 지지점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가는 이때 그리고 저항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요때 여러분들이 일단은 잡아서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의 눈과 제 눈은 똑같아요. 이거 이제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발산적에서 하고 아직까지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 자, 그러면 주요 시간이 지금 상품군 같은 경우에는 22시부터 주요 시간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거든요. 자, 근데 1시간 46분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1시간 46분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지금 뭡니까? 수렴의 구간으로 지금 계속 박스에 갇혀 있다. 그럼 지금 뭐예요? 매매 포기하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일은 여러분들 오일은 오늘 안 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